예, 권여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해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저녁에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네. 청와대는 통상 인사 문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인사 이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건 팩트라고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진짜 이유는 뭘까? 그걸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민정수석하다 사표 낼 수도 있죠. 네. 낼 수 있는데 네. 임명된 지가 한 달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1일자였으니까 2월 9일에 처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한 달 열흘도 안 돼서 한 달 9일 만에 그렇습니다. 사표를 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네. 우선 청와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한 팩트 확인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사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네. 신수석의 사표를 반려하고 무마해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는 안 된 거군요. 예. 예. 이 관계자는 신수석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도 어렵고 대체할 이유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신수석 살리자고 박범계 장관을 버리거나 대놓고 비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범계 장관에 대한 경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청와대가 신속하게 신수석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건 박 장관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청와대가 신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박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를 볼 수 있다. 이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 얘기거든요. 이는 신수석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사의를 처리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신수석 그 얘기를 이제 뒤집어 보면 신수석 사의 표명에 이런 상황의 원인이 박범계 장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석이 유력하게 나도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세 가지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입니다. 이 핵심은 검찰 인사를 박범계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하고 신현수 수석을 패싱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출발해서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한 원년 멤버거든요. 원년 멤버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 굵직한 사안마다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뭐 왕비서관, 비서관들 중에 비서관, 그러니까 왕비서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뭐 들리죠.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신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는 파다한 사안입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결재를 받아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인물이다. 자기 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가능성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 이 부분은 근데 청와대가 부인했잖아요. 그건 아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언론에서는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한 걸로 그래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는데 전혀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거는 명예를 걸고 아니라고 할 네. 정도로 그건 아니다 부인을 네. 했어요. 그게 맞다면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서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권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거죠.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고위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의 사표 낸 적도 없고 검찰 인사안에 이견 낸 적도 없다면서 거듭 이 비서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광철 비서관이 사표 냈다는 소문도 파다했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유튜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표 잠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이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민정비서관의 역할은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예. 가장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하지 않는 역할인데 인사에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사실 이광철 비서관이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민정수석 때나 김종호 민정수석 시절에는 사실상의 수석 역할을 하면서 법무검찰 쪽 역할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하고 인사에 대한 업무를 하지만 민정비서관 일은 아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그 절차를 보자면 따지자면 법무비서관이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 쪽 일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 검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장이 돼 있죠. 네. 일이 그래요. 네. 신수석 입장 들어보셨어요? 신현수 수석? 신수석 일이 무거운 사람이고요. 제가 뭐 평검사 시절부터 아는 사이지만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홀백도 없었는데 이번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도 신수석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사안이 갑자기 발표되니까 네. 검찰 쪽에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게 알려졌고. 그럼 지금 신수석을 입을 통해서는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서운하다 어쩌다 한마디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일부는 뭐 그 신수석과 아주 가까운 사이,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뭐 사표를 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광철 비서관 때문에 낸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확인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듣긴 했습니다. 자,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그럼 첫 번째 가능성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 때문이다. 요거는 우리가 일단 제외를 해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사고 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범계 장관 때문에 사표 낸 거다? 박 장관이 사고를 쳤다. 사고를 쳤다? 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박 장관이 사고를 쳤다거나 실수를 했다 또는 오버했다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주로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무장관의 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거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박범계 장관이 무리하게 자신의 안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수석이 최종 오케이하지 않았는데 패싱하고 보고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셈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무부 안을 올리는 거고 민정수석은 다른 견해가 좀 더 조율됐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기보다는 조율 중인 상태에서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 말이 사실 그 말인 건데 여당 핵심 관계자들 한 발 더 나가서 박 장관이 오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에서 전해들은 얘기는 아마 박 장관이 실수한 것 아닌가. 합의가 안 된 걸 합의한 것처럼 얘기한 것 같다는 것이라면서 박 장관이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만 질문이요.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그럴 때 장관이 대통령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민정수석하고 한번 합의를 하고 가는 게 이게 절차예요? 인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원래는 검찰국장과 뭐 밑에 비서관이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관과 수석이 합의가 되면은 대통령에게 제가해서 결론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민정수석 역할이니까. 그 중간에 대통령의 또 민정수석이 계속 보고를 하면서 받아서 이제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안 됐는데 그냥 보고가 바로 패싱이 되고. 대통령이 전체 부처의 인사를 다 직접 관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그게 수석 비서관들의 역할인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근데 박범계 장관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박 장관과 통화도 시도해보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신수석 사의실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박 장관의 스타일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걸로 아는데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과 두 차례 만났죠. 이건 검찰의 의견을 듣는다는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수용하든 안 하든 일단 절차를 나는 다 따르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렇죠. 비록 인사안에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절차를 지켰어요. 판사 출신인 박 장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민정수석을 패싱한 채 대통령이 직부하고 인사를 밀어붙인다? 우리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해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청와대의 고위관계자의 말 설명처럼 조율 중인 사안을 조율이 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상식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자, 납득이 안 되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능성도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패싱했을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절차에서 민정수석을
뭐 속된 말로 제꼈다? 예. 패싱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대로 법무장관 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속인 게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거네요. 그리고 월요일에 민정수석과 만나서 네. 인사수석안을 협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 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밀어붙인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긴 어렵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 지금 보시는 그리고 거고.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을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법무장관 본인의 뜻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사권자의 뜻일 경우에는 아하.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중견 법조인은 조율이 안 된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건 인사권자가 결심했다는 거다. 그럴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검사장 인사를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다. 예정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그걸 깰 수 있는 건 누굴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밖에 없다.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공직 출신의 한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 인사권자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제 박 장관의 실수설을 가장 높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취재 과정에서 네.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박 장관한테 떠넘기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정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보고를 민정수석과 조율이 끝난 걸로 알고 제가 했는데 신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자 조율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이견이 있고 조율 중인 과정인 걸 알고 제가 했다고 봐도 되냐라고 질문했더니 네네.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네. 신수석은 네, 그 민정수석 원래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 고사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삼고초려 해서 모셔온 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과의 이 엉클어진 관계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네,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패싱했다는 건 이건 납득이 안 되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긴 네, 합니다만은 그리고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사정비서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고 네. 신수석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어요. 캠프에서도 같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도 그랬고 예, 예. 그리고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제는 왜 갑자기 그랬겠느냐. 그 일이 이제 백운교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갑자기 청구되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뭐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찰을 좀 더 옥죄기 위해서 신수석을 패싱하고 그냥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사실 그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신수석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정수석의 안이 법무장관의 안과 심각하게 대립했을 때 대통령이 조정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조율하는 과정인데 네. 수석도 빼고 검찰총장도 빼고 장관하고 인사를 결정했다는 건 수석과 검찰총장을 불신임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 신수석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표 낸 거다. 그렇죠. 불신임으로 받아들인 거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신수석이 인사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절차상 배제됐기 때문이지 인사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사의를 표현할 사람이 아니다. 그게 신수석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의견 다를 수 있고 그러면 네. 최종 인사권자 결정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신수석은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표 낸 게 아니라 네. 절차상 패싱당한 배제되니까. 그 부분에 나는 불신임 당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한 거라고 나를 배제한다 보는 내가 거예요. 있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아하. 이 사표 수리될 거라고 보세요? 사표 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그 신수석을 이제 임명한 거는 구원투수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구원투수를 갑자기 또 바꾸기도 어렵고
또 지금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대통령과 청와대 뭐 네. 여당에도 큰 부담이죠. 네. 이거 아니 도대체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 네. 아니냐 싶은데 근데 신수석이 일단 완강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청와대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여당에서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냈습니다. 예, 사표 낸 것까진 팩트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가능성들 체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